시작하겠습니다. Absolute Temperature, 절대 온도의 두 번째 정의가 좀 이따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Thermodynamic Definition.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체 분자 운동으로 정의한 게 하나 있었죠. 두 번째 definition이 좀 이따 나올 건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카르노 엔진이 리버서블 엔진이라는 얘기는 했고요. 카르노 엔진보다 효율이 높은 엔진은 불가능하다는 걸 보일 거예요. 효율이 높은 엔진은 불가능하다. 하다는 걸 보일 텐데, 그걸 이제 보이기 위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여기에 임의의 엔진이 있어요. 임의의 엔진 X라고 부르죠. 엔진 X라고 부르고, 자, 엔진 X는 여기서 열을 흡수해서 Q2라고 하고요. Q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E를 한 다음에 E를 델타 빼고 그냥 W라고 씁시다. 그리고 W 프라임. 그 다음에 이제 방출을 나머지를 하겠죠. Q1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다가 뭘 연결하냐면 또 다른 엔진, 인버스 엔진을 연결을 해요. 이거 뒤집어야겠군요. 뒤집어서 연결을 해가지고 붙이고 여기 W 프라임이 나왔죠. 자, 이거는 여기는 이제 카르노 냉장고, 레프리저레이터 C 바라고 씁시다. 이걸 커플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뭘 하냐면은 여기에서 나온 것을 일부를 E를 하고요. E를 하고 이건 W E를 해서 펌핑을 하는 거죠. W 여기에 Q1의 열을 흡수해서 이쪽으로 방출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두 개를 결합시킨 그런 기관을 생각을 해봅시다. X하고 C 바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토탈 한 일은 우리가 W 토탈은 우리가 엔진에서 W 프라임의 일을 하고요. 카르노 히트 펌프에서 마이너스의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제가 이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은 얘는 W 프라임은 Q2 프라임에서 나머지를 한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방출한 걸 뺀 거니까. 그 다음에 W는 W에다 Q1을 더하면 Q2니까 W에다가 Q1을 더하면 Q2니까 이것은 이제 Q2에서 Q1을 뺀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두 개를 똑같은, 그러니까 Q2 프라임하고 Q2를 똑같이 놔요. 그러니까 이쪽 엔진 X에서 흡수한 열만큼 나중에 방출이 되도록 그렇게 어레인지를 합니다. 정확히. 그래서 네트 흡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Q2하고 Q2 프라임이 같으면 여기 Q 사라지고 얘가 토탈 일이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Q1에서 빼기 Q1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걸 하나 킵을 하고요. 자,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Q1 마이너스 Q 프라임이라고 한
열이 만약에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 Q1 Q'의 열이 그 1로 바뀐 거잖아요. 네트로 생각하면 이게 전체 기관을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근데 방출은 없어요. 이 방출은 없으니까 이거는 그 틀린 이야기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켈빈의 스테이트먼트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켈빈 스테이트먼트 앞 시간 했던 그 연력학 제2법칙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하나는 뭐죠? 클라우시우스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그 온도가 낮은 데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열이 흘러갈 수 없고, 첫 번째 켈빈의 스테이트먼트는 지금 나온 것처럼 그 열을 흡수해서 방출하지 않고 전부 1로 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따라서 이건 뭐냐면은 얘는 이건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W 토탈은 항상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게 뭐랑 같으냐면 결국은 Q1 프라임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Q2하고 Q2 프라임 같았는데, 자, 이거 Q2까지 포함시키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게 에피션시에 해당하잖아요. 1 엔진 X의 에피션시가 되고 1 카르노 엔진의 에피션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에피션시 엔진 X의 에피션시는 거꾸로 썼군요. 자, 요게 X고 요게 C. 엔진 계속 이러네. CX. 따라서 임의의 지네릭 엔진의 효율은 카르노 엔진보다 클 수 없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온도가 정의가 되는데, 이때 요거에 요 카르노 엔진의 에피션시에 해당하는 온도가 바로 템퍼러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1 카르노 엔진의 에피션시가 이때의 열의 그 흡수량과 방출량의 비가 우리 온도의 비하고 같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난 시간인가 했었잖아요. 자,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세타2, 세타1이라고 쓰고, 이게 세타가 바로 absolute temperature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를 하는 거죠. 카르노 엔진으로부터. 좀 특이한 정의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는, 그냥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컨셉이니까요. 그 연력학적으로는 가장 그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냥 T라고 쓸게요. 앞으로 우리가 T라고 쓸 거고요. 방금 이제 세타라고 하는 변수를 썼지만 앞으로는 쓰지 않을 거고. 바로 이게 서머다이내믹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Dynamic definition of absolute temperature. 자, 이렇게 절대 온도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 오늘 제일 중요하게 할 것은 클라우시우스 테오렘. 그 연력학 제2법칙이 뭐 클라우시우스의 스테이트먼트로도 말할 수 있고 켈빈의 스테이트먼트로도 말할 수 있는데 정량적이지 못하잖아요. 정량적인
데피니션을 할 거고요. 클라우시우스 세렘이 일종의 연력학 나중에 완전히 집대성되기 전의 얘기긴 하지만 그 정량적인 연력학 제2법칙을 정량화하는 거예요. 정량화. 자, 일단은 CRM이 어떤 건지 CRM 자체부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임의의 사이클릭 프로세스가 있어요. 얘는 사이클릭 프로세스. 이 사이클릭 프로세스는 뭐 리버서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리버서블 프로세스만 다루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변수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뭐 이퀘이션 스테이트를 따르든 안 따르든. 자, 임의의 사이클릭 프로세스에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얘가 열이 전달이 있고 여기 DQ라고 쓸까요? 여기 일반적으로 인이브젝트 디퍼런셜이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 항상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게 0보다 같거나 작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DQ는 뭐냐면 히트가 흡수된 양이에요. from reservoir. 만약에 방출되면 이제 DQ가 네거티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면 앱소션이고요. 시스템으로 열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에미션이 되는 거죠. 열이 방출되는 경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 포함하는 거죠. DQ가 by definition 열이 흡수된 양이고 이게 0인 경우는 이게 0인 경우는 equality 이거는 이 프로세스가 리버서블 할 때 그렇게 됩니다. 리버서블 P가 이시라고 한 P. 자, 이렇게 클라우시우스 세렘을 기억을 하시고요. 증명을 할 건데요. 증명은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증명을 할 텐데 일단 임의의 프로세스 P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이클 P가 있는데 사이클 P를 이렇게 그냥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보고 이 사이클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열이 그러니까 요게 사이클 그냥 사이클이라고 하고 사이클 P라고 하고요. 클로즈 돼 있죠. P 여기에 이제 어떤 처음에 이제 임의의 온도가 있겠죠. 임의의 온도의 상황에서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구간을 나눌 건데요. 구간을 나누는데 구간마다 이제 온도가 달라질 수가 있죠. 레저부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임의의 T1인 상태에서 여기서 T1이 되고 여기서 T2가 되고 T3가 되고 이 상태에서 열을 뭘로 할까요? Q1을 흡수하고 그래서 Q2를 흡수하고 이런 식인 거죠. Q3를 흡수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을 때 그냥 흡수해서 방출하는 경우에 연력학 제1법칙이
일법칙이 Q2의 열을 흡수해서 E를 하고 나머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근데 방출하는 열을 우리가 네거티브로 바꿔서 쓰면, 흡수하는,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꿔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원래 이렇게 썼는데 이걸 우리가 그 마이너스 Q1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Q1은 원래 방출한 양인데 마이너스 Q1을 흡수하는 거랑 동일하니까. 자, 이걸 다시 쓰면은 Q1 플러스 Q2가 W란 얘기고요. 프로세스가 많으면 W는 그냥 서메이션에 i는 1부터 k라고 합시다. k라고 하는 거의 열의 흡수량의 총합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QI가 0보다 클 때 크다는 거는 이거는 absorption에 해당하는 거고 heat absorption이고,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emission에 해당하는 거죠. 실제로는 뭐 absorption만 있는 게 아니라 emission도 있고 두 개의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일단 이런 사이클릭 프로세스 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식을 우리가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이걸 뭐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에 다른 걸 또 결합을 시킵니다. 다른 걸 결합을 시키는데 레저버가 하나 있고, 이 레저버의 온도는 T0예요. 근데 이 T0는 다른 것보다 다 커요. T1, T2 모든 것보다 다 큽니다. 제일 온도가 높은 히트 레저버를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카르노 엔진을 답니다. 카르노 엔진을 달아서 어떻게 다냐면 이쪽이랑 이렇게 달아요. 여기에 바로 이렇게 카르노 엔진을 달고, 그래서 일을 하죠. 이렇게 일을 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히트가 열을 Q1의 제로라고 합시다. 이런 히트를 열을 흡수를 하고 어떤 일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뭐 이 일은 포지티브 일도 있고 네거티브 일도 있고 둘 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또 카르노 엔진을 달아요. 카르노 엔진을 달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여기도 Q2 not. 자, 나머지도 쭉 마찬가지로 QI의 제로. 자, 이런 이제 엔진들을 전부 다 다는 거죠. 클로즈드 룹에다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 P라고 하는 프로세스하고 프로세스를 카르노 엔진 C1, C2 카르노 엔진들이고요. 물론 리버스 카르노 엔진도 포함해서 C1, C2 이걸 다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물론 이제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개념적으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클로즈드 사이클 P에다가 이 카르노 엔진들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카르노 엔진에서 나온 방출된 열을 다시 P 사이클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하는 게 거꾸로 쓰는 게 맞겠네요. 카르노 엔진을 돌려서 사이클에 넣고 또 카르노 엔진 돌려서 사이클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때 그럼 얘가 한 총 일은 뭐냐면 W 토탈은 카르노 엔진들이 한 일이 있겠죠. 카르노 엔진에서 한 일이 있고, 카르노 한 일은 i가 1부터 k까지의 여기에
이 열의 흡수된 열에서 방출된 열의 차이니까 QI 제로에서 QI를 뺀 양이 카르노 엔진이 한 일이겠죠. 이건 이제 카르노 CI가 한 일이죠. 플러스 아까 구한 1번 시역에서 구한 요거죠. 플러스 서메이션의 QI 요거를 그대로 하면 되겠죠. W 얘는 P 프로세스 P에서 P에서 나온 거죠. 자, 근데 이게 두 개가 캔슬이 되고요. 정확히 두 항이. 따라서 얘는 그냥 서메이션의 i는 1부터 k까지 하고 qi의 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얘는 바로 그 토탈 히트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의 열이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에 흡수된 열이고요. 카르노 엔진 포함해서. 자, 근데 얘는 0보다 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면은 열이 전부 1로 전환된 거니까 Q 토탈이 만약에 0보다 크면 켈빈 스테이트먼트에 어긋나는 거죠. against 켈빈 스테이트먼트. 따라서 Q 토탈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i가 1에서부터 k까지 QI의 제로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absolute temperature 정의가 뭐냐면 카르노 엔진의 경우에 이 두 개의 흡수되는, 그러니까 레저브와 사이에 열의 흡수량의 비가 결국은 온도의 비하고 같다고 그랬죠. TI분의 T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QI의 제로가 T0를 쓰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으니까 TI분의 QI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요거 대신에 요거를 쓰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쓰면 T0는 앞에 상수니까 밖에 그냥 내놓고 서메이션 밖으로 내놓고 서메이션에 i equal 1부터 k까지 이렇게 되죠. 0보다 작다는 얘기,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 T0는 사실 필요가 없죠. 따라서 자, 이게 클라우시우스 스테이트먼트인데 만약 얘를 컨티뉴어스 리밋으로 보내면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죠. 서메이션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고, 얘는 한 사이클에 대해서 사이클릭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P라고 하는 사이클에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이 끝났고, 만약에 우리 리버스 패스가 된다면, 리버스 패스가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완전히 반대로 들어가니까 dq가 마이너스 dq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리버스 패스는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 앞에 거하고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모순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언제만 빼고 이거는 이제 이 위의 식과 모순이 되는데 이게 모순이 안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 모순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요거는 불가능한 거죠. 마이너스 dq의 요런 프로세스는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이 중에서 요런 프로세스는 이게 dq가 0보다 작은 프로세스는 이거 다 더한 것이 0보다 작은 프로세스는 다른 말로 하면 irreversible 프로세스란 얘기고요. 왜냐하면은 반대로 돌리면은 클라우시우스의 시어렘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 근데 유일하게 가능한 게 이 경우죠. t분의 dq는 0이면은 이제 리버스드 패스에 대해서도 그 다음 p에서 대해서도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버스 and p 바는 이게 리버스드 패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리버스드 패스를 p 바라고 하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니까 이걸 만족을 하는 건 바로 리버서블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력학 제2법칙을 클라우시우스의 스테이트먼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엔트로피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